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프 모바일에서 와치 마스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장도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저희가 어떻게 웨어러블 마켓에 구글과 함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이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정말 필요한 타이밍이다 라는 거. 두 번째로는 어떻게 웨어러블 마켓에 들어갔고 웨어러블 마켓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구글과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또 구글과 일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세션은 사실 다른 세션들과 좀 다르게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세션은 아니고요.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듯이 사업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 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딱 새로운 마켓을 찾아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스마트워치까지 안 가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2014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마 앞으로 더 사용하는 앱은 줄어들고 사용하는 시간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SNS라든지 혹은 메신저라든지 기존의 사용자들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서비스도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용자들의 시간을 더더더 많이 소비하지만 사용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앱을 개발을 해서 이 26개 앱의 안에 들어가기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괜찮은 앱을 하나 만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운로드를 하고 쉽게 몇십만 다운로드 이룰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고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서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들여도 사용자들이 발견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마케팅을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앱 시장이라는 것이 초반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소수의 인원으로 개발을 하고 빠르게 출시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수원 같은 시장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커지고 모바일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더 적은 그런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SNS, 모바일 게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메가 트렌드들이 새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O2O라든지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그만큼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5, 6년 전에 그때는 좋았지라는 생각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어떤 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구글 I/O에 가게 돼요. 넥스트 빅띵이라는 걸 찾으러 간 거죠. 한 5, 6년 전에 제가 안드로이드 앱을 처음 개발하게 된 이유가 구글 I/O를 봤다가 안드로이드라는 게 잘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잘 되고 저도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 I/O에 가서 정말 새로운 것들 혹은 새로운 넥스트 빅띵을 찾으러 갔는데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구글은 그런 걸 주지 않았고 저한테 스마트워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웨어만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구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이라는 세계를 구글이 소개를 해줬었고 구글은 우리보다 더 모바일에 대한 한계 혹은 앱 시장에 대한 한계를 미리 알고 있었을 테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를 쓰다 보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스마트워치는 시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알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현재 스마트워치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거 이미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스마트워치 절대 살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스마트워치의 장점이라고 이 두 가지를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높은 접근성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스마트워치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도 조금 더 편리하다, 조금 더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페이류 많잖아요. 간편 결제라든지 혹은 IoT라든지 커넥티드 카라든지 뭐 이런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을 조금 더 쓰기 쉬워진다라는 게 스마트워치의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저 두 가지 장점이 별거 아닌 장점이에요. 두 가지만 편리해진다, 조금 더 편리해진다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10가지의 일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대중화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뭐 패션이나 브랜딩이라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워치 장점으로는 그 가격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브랜딩이라든지 혹은 어떤 패션을 접목을 해가지고 값어치를 더 늘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워치 시장을 보면은 5개의 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제조사, 그리고 플랫폼사, 통신사, 사용자, 그리고 서드파티 앱 개발사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플레이어들은 제조사랑 아마 플랫폼사일 거예요. 제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익을 더 늘리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디바이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의 목적이 하나 있겠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자사의 스마트폰 브랜드에 어떤 락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스마트 페이류 혹은 IoT로 가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조사와 그리고 플랫폼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통신사는 아직 어떤 큰 재미를 보진 못했고 오히려 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미아 방지용 스마트워치 쪽에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용자들은 얼리 어답터라든지 혹은 이러한 사람들만 조금씩 써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꼭 써야 된다, 이러한 장점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서드파티 개발사들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구글과 애플이나 삼성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워치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제조사라든지 혹은 플랫폼사와 친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사용자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용자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글이랑 친하게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워치 시장이 앞으로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웨어러블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다음 시장은 웨어러블이 될 수도 있어,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작년 구글 I/O 이후부터 사용자들을 조사를 했을 때 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사용자가 많이 설치하는 10개의 앱 중에 6개가 시계 화면과 관련된 앱이었어요. 사용자들은 스마트워치로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좀 더 패션 혹은 커스터마이즈, 내가 좋아하는 기능을 올리는 이러한 시계 화면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구글 플러스를 통한 어떤 통계를 보실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계 화면을 바꿀 정도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노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만큼 스마트워치 화면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프모바일에서는 라인 데코라든지 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유통하고 개발을 하는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많이 만들고 봅니다. 사용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개 정도의 시계 화면들을 많이 만들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또 시계 화면 위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배터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워치마스터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워치마스터라는 것은 이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된 안드로이드 웨어에게 시계 화면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워치마스터를 통해서 시계 화면들을 브라우징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계가 있으면 선택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고 적용을 누르면 바로 시계 화면 위에 내가 원하는 시계 화면이 뜨게 돼요.
이렇게 워치마스터를 만들면서 어떤 사용자들이 워치마스터를 쓰는지 보니까 정말 글로벌해요. 시계화면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사실은 어떤 문화권을 가리는 컨텐츠가 아니기도 하고, 또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자체가 전 세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 거의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따로 준비할 거 없이 처음부터 그냥 글로벌로 진출하게 된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글로벌을 통해서 컨텐츠를 판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만 판매를 했으면 아마 유료로 판매를 한다는 게 잘 안 먹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시계화면을 유료로 구입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유료로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계화면이 얼마나 다운로드 됐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초기에는 정말 보잘것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확실히 워치마스터라든지 혹은 시계화면 시장, 스마트워치 시장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매출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초기 매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얻기에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매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초기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자들이 기꺼이 스마트워치 화면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 초기 시장에 진입을 해서 유료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 나중에 이 매출 자체가 시장이 커지면 그대로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과 같이 일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페이서라는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이서라는 앱을 만든 개발자는 구글 I/O가 2014년 6월에 안드로이드 웨어를 개발자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안드로이드 웨어를 디컴파일 해가지고 서드파티 시계화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친구가 알아내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다음 달에 페이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페이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계화면을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를 깨닫고 2015년 12월 달에나 워치마스터라는 브랜딩을 런칭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러한 현상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야 구글이 오피셜 API를 2015년 12월에 내게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구글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구글이 어떠한 서비스를 낼 때 서드파티 개발자라든지 다른 개발자들이 끼어들 만한 여지를 주고 있어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구글이 의도를 한 건지 의도를 안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사들이 먼저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서비스들이 잘 되는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연구를 해서 구글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2015년 내에 구글이 오피셜 워치페이스 API를 내려고 기획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드파티 앱 개발사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 자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구글은 이 페이서라는 곳과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API를 만들면 좋을지도 이 서드파티 개발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이 페이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한 5개월 전에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5개월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페이서는 지금 미국 유료 앱 순위에서 30위에 있을 정도로, 안드로이드 웨어 시장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유료 앱 순위 30위에 있을 정도로 현재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굳건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굳건한 영역을 만들고 있는 게 구글과 먼저 일을 하고 먼저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겁 없이도 새로운 앱을 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페이서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페이서가 어떻게 일하는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미국에 찾아갔어요.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아칸소라는 주에 살고 있어요. 거의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테네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한 2~3시간 동안 옥수수 밭을 잔뜩 지나서 존스보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19살짜리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친구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대 같은 데를 나왔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근처에 살지도 않아요. 가본 적도 없고요. 어떤 실리콘밸리라든지 샌프란시스코의 인프라를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시장을 혼자서 뚫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느꼈던 게, 저희는
뭐 한국에 있긴 하지만 뭐 그에 못지않는 기술력과 어떤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친구가 영어를 다 잘하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영어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떤 새로운 마켓에 겁도 없이 진입을 한다든지 혹은 구글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시장을 이렇게 선두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페이스터의 제레미라는 이 친구는 결국에는 제가 뭐 한국에 가서 나랑 같이 개발해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LA 쪽에 가서 투자를 많이 받고 창업을 해서 어떠한 저희와 비슷한 어떤 시계화면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글과 같이 일을 하면서 구글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시장에 들어갔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 시장에서는 구글도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지 안드로이드 웨어가 잘 될지 모르겠고 저희도 모르겠고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플랫폼사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구글 쪽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많이 만듦으로써 안드로이드 웨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안드로이드 웨어 앱을 많이 늘려주고 더 많이 비주얼적으로 어떤 안드로이드 웨어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구글로서부터는 어떤 가이드라인, 매트리얼 디자인의 적용이라든지 혹은 안드로이드 웨어 시계화면 자체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준수하게끔 도와주면서 좀 더 구글스러운 혹은 구글 스탠다드에 맞는 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구글에서는 저희에게 어떤 피처들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요. 더 많은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구글러들이 생각보다 연결하기가 쉬워요. 구글 플러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스택 오버플로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메일을 쉽게 보내고 답변을 받으면서 어떤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와치마스터의 일일 다운로드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오늘 진짜 다 공개하네요. 저희 초반에 한 몇 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운로드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이것이 아마 초기 시장을 뚫는 사람들의 고뇌 혹은 어떠한 절망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정말 다운로드도 거의 안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지 사용자들이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와중에서 저희는 너무 낙담하진 않고 비전을 가지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좀 더 컨텐츠를 늘려가고 그리고 또 기능 개선을 하고 안정화를 시키면서 체력을 좀 쌓아왔어요. 그러다가 구글과 이야기를 잘하고 협력을 하면서 구글이 피처드 앱을 해주고 이 그래프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점프를 하게 되고요. 이 정도로 피처드 앱이 되고 사용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지가 되고 이 시장 자체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가 갑자기 떨어질 것을 너무나 걱정을 한 나머지 애드워즈 광고를 좀 했어요. 애드워즈 마케팅을 좀 했는데 애드워즈 마케팅을 하면서 그래프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니까 다시 한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왜곡된 시장이 아닌지. 앱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이 마케팅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을 보는 관점이 흐려질까 봐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애드워즈 광고를 멈췄습니다. 광고를 멈췄더니 거의 일일 다운로드 거의 절반가량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마지막에는 다시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걸 보면서 와치마스터나 이 스마트워치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치마스터는 사실 안드로이드 웨어 사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앱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타겟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드워즈라는 플랫폼 자체가 저희를 잘 서포트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드워즈에 대한 또 광고를 한 번 더 하면서 저희는 애드워즈를 다시 한번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빨리 끝났네요.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워치라는 데에서 솔직히 저희도 말하면 스마트워치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개발자분이 많은데 오히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서의 제레미라는 그 친구처럼 어떠한 좀 순진함, 개발자만의 순진함,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열망, 재미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큰 회사에서 보면은 현재 이 마켓 사이즈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고 우리가 진입을 하면 어느 정도의 포션을 먹을 수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이미 있는 시장에서는 절대 계산기를 두드려도 거기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기회를 많이 발견하시길 바래요. 스마트워치에서 와치페이스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잘 될까라고 질문을 많이 묻는데 솔직히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 안드로이드 웨어 말고도 안드로이드 TV라든지 혹은 위브나 브이로 같은 혹은 VR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구글에서 먼저 개발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먼저 시도를 해보라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구글러들을 만나서 안드로이드 웨어 팀에게 우리 도대체 뭘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은 사실 그들도 몰라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서드파티 앱 개발사가 그런 걸 좀 찾아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 찾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가고 구글은 서드파티 앱 개발사와 같이 일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도 구글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구글과 같이 일하세요. 구글과 같이 일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구글과 같이 일한다라는 게 어떤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처음에 우리는 같이 일하는 협력 관계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글의 기술을 쓰면서 구글과 이야기를 하면서 운이 좋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더 많은 도움을 준다든지 저희가 어떤 피처드 앱이 됐던 것처럼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워치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추천할 수는 없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초기의 스마트워치와는 다르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시계들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스마트워치들이거든요. 이 스마트워치들은 아직은 완벽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쓸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많이 겪어보셔야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변화될지 혹은 저희 와치마스터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한번 더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캠프모바일에서 와치마스터라는 장도훈이었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저기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